안녕하세요. 메가랜드에서 중개사법 강의하는 송성호입니다. 34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인데요. 총 이제 3강으로 진행되고 1강은 1번부터 20번까지, 2강은 21번부터 40번까지, 그리고 3강째는 이의제기하는 문제들, 어떤 문제들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1번부터 칠판을 계속 보시면 돼요. 1번, 어떤 문제였냐면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골라봐라. 금지되는 행위. 여기서 주의사항. 금지되는 행위가 불법인 거 찾는 거야. 그러니까 33조의 금지행위랑 달라요. 불법인 거 찾는 거야. 33조 금지행위를 포함해서 더 넓은 개념이에요. 불법인 거. 그럼 보세요. 이제 기업. 법인인 개공, 중개업과 함께 주택 분양대행 경업할 수 있다. 법인이 주택 분양대행 할 수 있죠. 주택 분양대행 할 수 있다고. 이게 뭐가 불법이야? 불법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거 했는데. 주택 분양대행 할 수 있는 거라고. 니은. 다른 사람 등록증을 양수해서 이를 사용했대요. 등록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다 불법이죠. 불법.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거 자격증 양도되어 양수되어도 다 불법이고 알선하는 것도 불법이다. 그래서 1년 1천 처벌되잖아요. 올해 신설됐고 바로 문제가 나온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불법인 거는 니은, 디귿 이렇게 두 가지 됐고, 그 다음 2번 심의위원회 틀린 거. 1번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는 게 아니라 국장이 해요. 이유는 간단해. 심의위원회가 어디 있냐면 국토교통부에 있어요. 현재 필수는 아닌데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있다고. 현재 누가 하라고? 국장이 하라고. 국장이. 운영위원회는 협회에 있거든. 운영위원회 협회 회장이 위촉을 하고, 이 위원회가 어디 있나 위치만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현재 있다. 그래서 국장이 위원을 임명 위촉을 해라. 1번이 틀려고. 답은 1번. 2번은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되죠. 심의사항에. 심의사항은 4가지인데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하고, 중개업에서 돈 버는 거 중개보수, 사고 나면 물어주는 거 손해배상, 이렇게 이 4가지에 대해서 심의사항이니까 토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가. 근데 이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시험 관련된 거는 심의위원회가 우선해. 시험은 중개업, 중개보수, 손해배상 얘네들은 심의사항이지만 우선하지는 않아. 시험 관련된 거는 심의위원회가 우선한다. 그래서 시험 관련된 걸 정하면 시도지사 따라가는 거예요. 시험 관련된 거는. 근데 3번은 왜 맞냐면 자격 취득, 요게 시험과 같은 말이야. 시험 봐야 자격 취득하잖아. 그래서 자격 취득 요것도 심의위원회가 우선해요. 시도지사 따라가라고. 시험과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3번도 맞는 지문. 답은 1번이었고 그냥 1번 딱 찍고 그냥 끝냈어야 돼. 더 보면 더 헷갈려. 그 다음 4번. 이거 너무 쉬운 거. 심의위원회가 나오면 나올 때마다 나왔어.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 11명. 7명이니까 7, 11명이니까 11. 심의위원회는 뭐다? 편의점이다. 7-11. 7-11이고 7-11. 쉬운 거고. 5번. 제척은, 여기 제척은 무슨 의미예요? 제척? 1번.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자고 막 전화하고 카톡하고 술 먹고 특히 막 전화하고. 그건 질척. 제척은 관련자 빠지는 거. 제척. 조금만 관련이 있어도 빠져야 돼. 그래서 자, 대리인이었던 경우, 과거형도 제척이 돼요. 대리인이었던 경우, 배우자이었던 경우, 친족이었던 경우 이렇게. 과거형도 현재 대리인, 배우자, 친족 제척되고 과거에 그랬어도 제척이 된다고. 관련자니까. 조금만 관련 있어도 빠져라. 이렇게. 일단 답은 1번이었고요. 틀린 거 찾는 거. 그 다음 3번. 공인중개사 용어 옳은 거 찾는 거. 자, 1번. 이거 낚인 사람들이 있었어. 교환이 중개인가요? 아니에요. 교환이 중개가 아니라 교환을 알선하는 게 중개야. 매매, 교환, 임대차 이건 중개가 아니라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게 중개다. 언뜻 보면 낚일 수 있다고. 1번 틀렸고 옳은 거 찾는 거예요. 2번은
다른 사람 의뢰해서 중개를 했는데 보수를 안 받았어. 중개업이 아니라고. 무상이 중개업 불가능하다. 무상이 중개는 되는데 무상이 중개는 돼요. 무상이 중개업은 안 되고. 중개업은 보수가 요건이야. 무상이 중개업, 무상이 중개업. 이건 뭐다? 허언증, 허언증. 헛소리하고 다니는 거야. 걸리면 그냥 확 입을 그냥 헛소리하고 있어서. 무상이 중개는 되는데 무상이 중개업은 안 된다. 보수가 요건이니까. 그 다음 3번은요. 법인이 임원인데 공인중개사인자 업무를 수행한대요. 얘는 자격증 있는 이사급이잖아. 그럼 얘는 소공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사급인 소공인 거지 계공이 아니에요. 계공은 등록한 자잖아. 우리가 1년 내내 외운 거잖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 계공, 등록한 자. 얘는 자격증 있는 이사급. 그래서 이사급인 소공 이렇게 부르는 거지. 소공 종류가 두 가지. 고용인인 소공, 이사급인 소공. 자격증 있는 이사급은 소공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계공이 아니다. 계공은 등록한 자. 그 다음 4번은 공인중개사가 계공에 소속되어서 업무를 보조한대요. 공인중개사인데 업무를 보조하고 있어. 얘가 중개보조원이야? 아니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격증 없는 직원이야. 중개보조원의 핵심 키워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소공은 자격증 있는 직원,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는 직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여기부터 바로 틀린 거예요. 자격증 있는 사람, 중개보조원 아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해야지. 핵심 키워드. 답은 5번이고요.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가 맞아요. 자격 취득한 자는. 등록을 안 했어도. 등록 여부 관계없이. 시험 붙었대 공인중개사야.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로 돌아가신 거라고. 어떤 분이 이 말이 생각나서 이거 맞췄대. 제가 시험 붙으면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공인중개사로 돌아가신 거다. 제가 막 그랬거든. 근데 그 말이 생각나서 이거 공인중개사 맞지? 해서 답은 5번. 꽤 어려운 문제거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답은 5번. 시험 붙는 순간에 공인중개사. 아무것도 안 해도.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공인중개사다. 이 사람 무시하지 말라 그랬잖아. 시험 붙었다고 얘는. 여러분은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됐고. 그 다음 4번 중개사무소 설치. 틀린 거예요. 틀린 거. 1번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 한 개만 둘 수 있는 거 맞아.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면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 한 개만. 그래서 안에는 한 명이다. 안에는 한 명이다.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 한 개만 두라고. 안에 한 명이잖아. 안에 한 명. 우리나라 일부 1처제잖아. 안에 한 명이다.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도 관할구역 안에는 주된 사무소 하나만 두는 거야. 분사무소를 관할구역 밖에 두는 거고. 개인들은 사무소가 한 개고. 그래서 모든 계공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 한 개만. 안에는 한 명이다. 이렇게. 맞고요. 2번은 이동이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면 안 되죠. 떴다방 영업하는 거잖아. 이거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임등취에다가 1년 1천 이런 제재를 받죠. 등록 취소 할 수 있고 1년 1천 이런 제재를 받으니까 떴다방 영업하는 거 안 된다. 그 다음 3번은 주된 사무소 소지지에 분사무소를 못 두는 거죠. 주된 사무소 소지지 시군구는 제외 다른 시군구의 지역 요건. 주된 사무소 소지지에 못 둔다고. 관할구역 안에는 분사무소를 못 둔다고. 밖에다가 둘 때 한 개씩. 그래서 개수 요건. 지역 요건, 개수 요건. 주된 사무소 소지지에 못 두고 둘 때 한 개씩만. 동일 시군구의 분사무소 한 개씩. 개수 요건. 그 다음 4번. 법인이 아니면 누구예요? 개인. 그러니까 개인 이렇게 잘 안 나와. 법인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개인인 계공. 개인이면 분사무소를 둘 수 있어요? 안 돼. 답은 4번. 개인은 분사무소가 안 된다고.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다. 중개법인, 특수법인 이렇게 법인들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거다. 개인들은 사무소 한 개만, 딱 한 개만. 법인이 아니다 그러면 개인이니까. 개인은 사무소 한 개만 두는 거다. 분사무소 못 둔다. 그 다음 5번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등록관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예요. 분사무소는 등록을 안 해. 그러니까 등록증이 아니라 신고 확인서를 주는 거죠. 분사무소에서는 등록증 나오면 그냥 제끼는 거야. 분사무소는 등록을 안 하고 설치 신고를 한다고.
그래서 신고 확인서를 주는 거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도 신고 확인서 들고 가고, 분사무소 휴업 신고, 폐업 신고도 신고 확인서, 분사무소 개시할 때도 신고 확인서.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없다.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까.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를 하니까. 그렇게. 그리고 주의사항은 정확하게는 7일 이내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는 거야. 7일 이내. 근데 7일 이내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래도 얘는 맞는 거야. 그러니까 7일 이내는 들어가 있으면 정확히 맞고 빠져 있다고 X라고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다 이런 것까지 다 정리하셔야 돼. 예? 우리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양이 적은데 조금 꼼꼼히 보셔야 돼. 이런 것까지. 그래서 7일 이내가 들어가 있으면 정확히 맞고 빠져 있다고, 지금 빠져 있다고 해서 X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맞는 지문. 답은 그래서 4번이었고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그 다음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 틀린 거. 자, 법인 등록 기준이에요. 매년 문제가 나오죠. 법인. 그러면 대표자 공인중개사여야 돼. 대표자는. 그러니까 법인 만들어서 사장님 해야지 시험 붙어야 된다고. 대표자 공인중개사. 그리고 대표자 포함이 아니라 제외. 이거 총 3번 나왔고 2번이나 지금 이렇게 정답으로 나오고 있는 거야. 대표자 포함이 아니라 제외. 출제위원 중에 제외 성의자가 있다니까. 이렇게 제외를 너무 사랑하신 분이 있다고. 제외만 봤다 하면 자꾸 포함으로 바꾼다고 미치겠다고. 근데 미치지 않아. 이제 잘 보여. 처음에는 진짜 안 보였거든요. 지금은 잘 보여. 또 모의고사도 몇 번 나왔으니까 이런 게. 대표자 포함이 아니라 제외.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그렇게 된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쉬운 문제였어요. 3번은 상법상 회사 되는 거죠. 상법상 회사는 주식, 유한 책임회사, 합자 1명, 상법상 회사. 되는 놈들은 자본금을 확인할 것 5천만 원 이상. 안 되는 거는 바로 X. 예를 들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그럼 자본금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바로 X. 사회적 협동조합 바로 X. 되는 거,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이렇게 되는 놈들은 자본금 확인 5천만 원 이상일 거. 지금 되는 거니까 자본금 확인 맞고. 4번은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실무교육 받아야죠. 전원. 내 직책이 이사급이면 실무교육 받을 것. 전원 받을 것. 자격증이 없더라도 임원 또는 사원 실무교육 받을 것. 대표자는 대표 이사니까 받을 것. 전원 받는 거. 5번. 분사무소 둘 때 필수가 아니에요. 둘 때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을 것. 분사무소 두는 경우에는. 안 두면 말고. 분사무소는 필수는 아니에요. 뒀으면 그 책임자는 실무교육 받아야 돼. 얘는 답은 2번이었고 아마 거의 대부분 거의 다 맞췄을 거야. 이 정도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1번부터 20번까지는 다 맞춰야 돼. 실수 안 하고 다 맞춰야 된다고. 왜냐면 뒤에가 문제가 좀 어려웠어. 근데 올해는 뒤에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자, 올해 문제가 작년 문제보다 훨씬 어려웠대요. 33회보다. 올해가 34회. 근데 맞아. 33회 때가 상대적으로 쉬운 거지 올해 문제가 진짜 너무 어렵다 이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야. 보면 다시 보시면 내가 이걸 왜 틀렸지? 이런 게 너무 많아. 그죠? 이런 건 정말 너무 많이 풀어본 문제인데 실수하시는 거지. 맞춰야 된다. 그 다음 잔소리가 너무 길어져요. 6번 중개 대상물 해당하는 거. 자, 기억. 근저당권을 물어본 게 아니죠. 근저당권 물어본 게 아니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 채권 얘는 안 되지. 피담보 채권 얘는 금전 채권이에요. 안 된다. 돈은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근저당권 얘는 중개할 수 있는 건데. 저당 근저당은 5. 근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피담보 채권을 물어봤잖아. 니은은 동호수가 특정됐대. 아니 그럼 되는 거지. 동호수가 특정됐다. 된다.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다. 그럼 안 되고. 어렵게 나오면 이게 나온다니까. 분양 예정자. 분양 예정자는 여러분이 외우고 있어야 돼. 분양 예정자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니까 안 된다. 근데 이제 지금은 너무 쉽게 나왔잖아. 동호수가 특정됐다 이렇게. 그거 된 거지. 동호수가 특정 안 됐다. 그럼 그냥 안 되는 거고. 지금 됐다고 나오니까 되는 거고. 그 다음 디귿 임목 되는 거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의제부동산 중에서 중개대상물 되는 거 되고. 리을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이런 거 우리가 권리금 이렇게 부르고 안 되는 거죠. 영업시설
영업상 노하우 이런 거 권리금 부르고 안 되는 거다. 권리금은 뭐다? 돈은 중개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돈은 어렵지 않았다. 다만 기억만 조금 생소하지만 그래도 뭘 물어보나 잘 보면 맞출 수 있다. 이 정도는. 그 다음 7번 고용인 옳은 거. 자, 1번 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 그를 고용한 계공행위로 본다. 소공이건 중개보조원이건 다 고용인 업무상 행위 그를 고용한 계공행위로 본다. 이렇게. 2번 소공을 고용할 때 고용 전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라 사후 신고야. 고용 신고는 사후 신고예요.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한다고 사전 신고가 아니야. 고용한 경우에 신고하는 사후 신고였어요. 제가 이거 되게 많이 강조했었어. 고용 신고도 사후 신고다. 사전 신고는 중개사법의 사전 신고는 휴업, 폐업, 재개, 변경 4가지밖에 없어. 다 사후 신고예요. 고용한 경우에 신고하는 사후 신고다. 3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2일. 우리가 하니까 여유 있게 12일.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근데 둘 다 뭐다? 사후 신고다. 고용한 경우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는 사후 신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가 되면 10일 이내 신고하는 사후 신고고. 그렇게. 답은 3번이었고 4번은 우리가 이의제기를 했죠. 4번은 이따가 이의제기 문제는 다시 설명드려요. 4번은 왜 이의제기를 했는지. 5번 외국인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죠. 외국인도 고용할 수 있어. 외국인도. 중개보조원 될 수 있고요. 소공 될 수 있어. 외국인도. 됐고. 얘도 2번 나왔죠. 외국인도 고용인 될 수 있다. 이렇게. 됐고. 일단 이따가 다시 답은 3번이었는데 4번을 우리가 이의제기를 했다. 그 다음 8번 등록을 위해서 제출 서류. 서류는 한꺼번에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 서류는. 그리고 틀린 거 찾는 거 1번 등록을 위한 서류에서 자격증 4번을 안 내네. 답은 1번. 어우 너무 쉬워. 틀린 사람 아마 없을 거야. 자격증 4번은 안 낸다. 왜 안 내냐면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물어보니까.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물어보니까 등록관청 찾아가면 안 내는 거야. 지금 개설 등록은 누구 찾아가세요? 등록관청. 그러니까 안 낸다고. 그러니까 등록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소공 고용 신고 그 3가지 경우에 자격증 4번은 안 내요. 그 3가지 경우에 등록관청을 찾아갔잖아. 이 3가지 경우가. 등록 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소공 고용 신고하는 거 자격증 4번 안 낸다. 등록관청을 찾아가서.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물어봐. 지들끼리 확인하니까 안 낸다. 만약에 등록관청을 찾아간 게 아니라면요? 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는 그거는 국장을 찾아가기 때문에 내야 돼. 자격증 4번을. 등록관청을 찾아갔을 때는 자격증 4번을 안 낸다. 그게 이 3가지 경우다. 답은 1번이었고 등록 신청할 때 자격증 4번 안 낸다. 2번은 건축물 대장은 안 내지만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는 내야 되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은 안 내지만 뭘 물어보나 잘 봐야죠. 건축물 대장은 절대로 안 내요. 근데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안 돼 있는 건물일 때는 왜 아직도 기재가 안 돼 있는지 그거는 내야 된대. 얘도 여러 번 나왔어요. 시험에. 그 다음 사진 2번째 나왔죠. 사진은 뭐다? 여권용 사진이죠. 반명한판 사진이 아니라 뽀샵 X 여권용 사진. 얼굴 대조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 4번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 내는 건데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면 안 내도 된대요. 원칙은 내는 거지만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다? 그럼 안 낼 수 있고. 그런 말. 5번 얘도 2번째 나온 거예요. 외국에 본사를 둔 게 외국 법인이야. 그러면 한국에는 지사가 있어요. 외국의 본사, 한국의 지사. 지사가 독립된 법인이니까 그 영업소가 지사예요. 지사 등기부 등본을 내야 돼. 누구만? 외국 법인만 내야 돼. 외국 법인만 내는 거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지사 등기부 등본. 외국 법인은 외국의 본사, 한국의 지사, 그 지사가 독립된 법인, 그 지사 등기부 등본 내라고. 또 외국인만 내는 건 아직 안 나왔어. 외국인만 내는 건 뭐다? 아포스티유.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가 그래서 요거 나올 때가 됐다고 막 열심히 보라 그랬는데 오히려 이게 나왔네. 또 나왔네. 그거. 얘도 나올 때가 됐다. 외국인만 내는 거. 이제 34회 끝났으니까 35회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외국인만 내는 거 아포스티유.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아포스티유. 외국인만 내는 거다.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는 외국법인만 내는 거고. 됐고. 답은 1번. 얘는 그냥 1번 찍고 끝. 이거 틀리신 분이 없어. 이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서 야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는데 이런 거 없잖아. 할만하잖아. 그 다음 9번 휴업, 폐업 옳은 거. 기업, 분사무소 폐업 신고할 때 신고 확인서 첨부해야죠.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니라 뭐다? 신고 확인서. 분사무소 휴업 신고, 폐업 신고 다 신고 확인서.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신고 확인서. 분사무소에 게시 걸어 놓을 때도 신고 확인서. 분사무소 아까 신고 확인서를 주잖아. 설치 신고를 했으니까. 분사무소인데 등록증 나오면 바로 제끼는 거. 니은은 임신은 6개월 초가 부득이한 사유가 돼요. 임신 또는 출산은. 물론 다른 것도 다 되죠. 입영, 군대 가는 거, 취약, 학교 다니는 거, 요양, 쉬는 거. 그 밖에 6개월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으면 다 돼. 임신 또는 출산도 되고, 그리고 어학연수 가는 것도 되고 다 돼. 그것도. 세계 일주 하겠대. 된다고 다. 그런 것도. 디귿. 업무 정지 받고 폐업 그만뒀어요. 업무 정지인데 폐업 그만둔 거야. 폐업. 근데 남은 기간 동안 뭐가 돼요? 결격 사유여서 등록이 안 되죠. 업무 정지는 폐업 그만두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다. 그래서 다시 그 기간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재등록이 안 되는 거야. 결격 사유니까. 업무 정지는 잘못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폐업까지는 되는데 그 기간이 남아 있으면 남은 기간 동안은 재등록이 안 된다. 결격 사유다.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 업무 정지랑 자격 정지 막 비교하죠. 자격 정지는 6개월 받으면요. 6개월 동안 결격 사유예요. 그 기간 동안. 업무 정지는 폐업 신고 그만두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야. 업무 정지 6개월 받았다고 6개월 동안이 결격 사유가 아니다. 폐업 중간에 그만두면 폐업 신고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여서 재등록이 안 된다. 근데 자격 정지는 그 전체 기간 동안이 결격 사유고 그렇게 나중에 다 비교하고 하셔야 돼. 됐고. 그래서 디귿 틀렸고 기역 니은은 맞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10번 인장 등록 틀린 거. 1번 개공은 개설 등록 후 업무 개시하기 전에 인장 등록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고요. 또 등록하고 업무 개시 전에 나중에 해도 되고 인장 등록은 선택할 수 있다. 근데 보험 드는 거는 무조건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나중에 해야 된다고.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는 없고 보험 드는 거는. 인장 등록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도 있고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2번은 소공은 고용신고랑 같이 할 수 있죠. 소공은. 개공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소공은 고용신고할 때 같이 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분사무소 대표자가 보증하는 것 따로 등록할 수 있다. 분사무소만 대표자가 보증하는 것 따로 등록도 할 수 있다. 키워드를 잘 봐라. 주된 사무소는 안 돼. 분사무소 동그라미. 그리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법인 보증 X 대표자가 보증하는 동그라미 등록할 수 있다. 동그라미. 분사무소 동그라미 대표자 보증 동그라미 등록할 수 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문장 전체가 동그라미. 맞는 거. 4번은 소공은 개인들은 도장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가로 세로가 아까 7mm 이상 30mm 이내. 소공은 개인이니까 개인.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 소공 이렇게 세 명은 개인들은 자기 이름 나와 있는 거 아무거나 등록할 수 있고 도장 크기만 맞으면 된다. 도장 크기만.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법인 따로 개인 따로 하는 거죠. 법인은 도장 크기가 정해진 거 아니에요. 법인은 신고한 법인인장이면 되는 거. 법인 자체 인감도장. 도장 크기는 안 정해져 있고 지금 개인은 도장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고. 5번 너무 쉬워. 인장 변경 등록은 7일 10일이 아니라 빨리빨리.
인장 변경 등록 7일, 취소 증반납 7일, 전속 중개 계약 정보 공개 7일. 제가 7일짜리는 그 세 가지만 외우자 그랬잖아. 정답으로 나왔네. 인장 변경 등록 7일. 매년 나와요. 근데 올해는 정답으로 나온 거야. 인장 변경 등록 7일, 빨리빨리 7일. 빨리 갔다 와서 찍어야 된다. 빨리빨리 7일. 취소 증반납 빨리빨리 하라. 7일. 전속 중개 계약 정보 공개도 거래가 빨리 되니까 빨리빨리 7일. 7일짜리 세 가지 딱 외우고 간다. 내년 35회 때도 마찬가지다. 그 세 가지만 딱 외우고 가는 거다. 7일짜리는. 됐고 답은 5번이었고 11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틀린 거. 1번. 중개사무소 관할지역 외, 관외 이전. 그럼 이전 후에 가서 신고하죠. 자, 중개사무소 관내다. 관내다? 그럼 등록관청. 관외다. 이전 후. 만약에 분사무소다. 관내건 관외건 주된. 그렇게. 자, 문제 풀 때 진짜 주의사항이 있어. 분사무소는 이렇게 분사무소라고 나왔을 때만 분사무소야. 중개사무소라고 써있으면 얘는 그냥 중개사무소예요. 중개사무소는 개인사무소랑 법인의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얘는 1번, 2번은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 관외 이전은 이전 후에 가서. 2번. 그러면 중개사무소 이사 갔어요? 간판을 치워야지. 간판 철거는 지체 없이.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세 가지가 지체 없이 간판 치워라. 휴업과 업무 정지는 아니었잖아. 사무소 이사 가면 지체 없이 간판 치워야 되고 일을 안 하니까 이전 전에서 일을 안 하는데 간판 두고 이사를 간 거야. 치우라고. 그리고 폐업, 등록 취소 다 일을 안 하니까 지체 없이 간판 철거. 안 치우면 바로 대집행을 한다고. 근데 이제 휴업과 업무 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만 일을 안 하고 끝나면 다시 할 거니까 간판 치우는 거 아니고. 사무소 이전, 폐업, 그리고 등록 취소 세 가지가 지체 없이 간판 철거 맞고. 3번 분사무소예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된 가야지.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관내건 관외건.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는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그럼 질문. 아까 분사무소 인장을 따로 등록할 수 있대요. 분사무소 인장 따로 등록. 그거 어디 가야 돼? 주된. 분사무소 인장인데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찾아가라.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는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전 신고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전 신고할 때 뭐 들고 가라고? 신고 확인서 들고 가라고.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니라. 그런 것들. 그 다음 4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이에요. 업무정지야? 업무정지는 간단해. 후발적 공동사용이 안 된다. 업무정지 받은 사람이 이사가서 다른 사무소에 못 들어가고 또 업무정지 받은 사람 사무소에 나중에 못 들어가. 업무정지는 후발적 공동사용이 안 된다. 원래 공동사용하다가 한 명이 업무정지야.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업무정지 받은 다음에 후발적으로 공동사용은 안 된다. 지금 업무정지 받은 그 개공이 이사가서 다른 사무소에 들어가겠대. 그렇게는 안 된다고. 업무정지는 후발적 공동사용이 안 되니까. 그 다음 5번은 공인중개사인 개공, 중개사무소 이전한대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한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니까 등록증을 첨부해야죠. 등록증은 첨부서류다. 그리고 첨부서류랑 송부서류랑 헷갈리면 안 돼. 송부서류는요. 보내는 거잖아요. 관외 이전일 때 등록대장, 개설등록신청서류, 행정처분 관련 서류는 이렇게 송부서류. 첨부서류는 등록증, 첨부서류, 그리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분사무소라면 신고 확인서,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지금 뭐 중개사무소잖아요.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니까 등록증 첨부해야지. 첨부서류, 송부서류 다르다. 우리는 말이 다르면 다른 거야. 첨부서류 따로 있고 송부서류 따로 있고. 지금은 첨부서류. 등록증,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는 뭐다? 첨부서류. 첨부서류 해당한다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답은 5번. 이렇게. 얘도 어렵지 않았어. 그 다음 12번. 1번. 중개의뢰인 갑, 개공을, 중개계약 옳은 거. 1번. 갑, 중개의뢰인 요청에 따라서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빵년. 보존 의무가 없어. 빵년. 욕하는 거 아니야. 빵년. 전속 중개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일반 중개계약서 빵년. 제가 빵년 할 때 막 욕하고 막 그런 거라고 막 오해하고 했잖아. 아니라고. 얼마나 기억이 잘 나. 빵년. 보존 의무 없다. 2번. 일반 중개계약 표준 서식 있어요. 답은 2번. 표준 서식이 있어. 있지만 사용 의무가 없는 거지. 거래계약서가 표준 서식이 없지. 거래계약서랑 일반 중개계약서랑 막 비교하고 했잖아요. 일반 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 둘 다 국장이 표준 서식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표준 서식은 있다.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다. 막 하고 했던 거야. 그거. 쉬웠던 거고요. 3번은 전속중개계약,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이에요. 여기에 소공이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 하는 거 아니에요. 서명 및 날인도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이고 서명 및 날인도 틀렸지만 더욱 틀린 거는 소공은 아예 관여가 안 돼. 제가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중개계약 말만 보이면 그 단계는 무슨 단계다? 시작 단계다. 일을 시작하는 단계야. 거래계약은 마무리 단계. 거래계약에는 소공이 관여할 수 있어요.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고 서명 및 날인도 하는 거야. 마무리 단계에는 소공이 관여할 수 있다. 근데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다 시작 단계 소공이 관여가 안 된다. 소공은 중개 의뢰 받아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개공에게 데려가는 거야. 제가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시작 단계는 관여가 안 되니까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하는 거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 아니고 시작 단계에는 소공이 관여가 안 된다. 그것도 처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됐고 그 다음 4번은 유효기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5개월로 하자. 그럼 5개월인 거야. 2개월로 하자. 그럼 2개월인 거야.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러면 3개월인 거고. 이게 전속중개계약, 일반중개계약 똑같죠. 유효기간은 3개월. 아무런 말이 없을 때 3개월. 약정으로 해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죠. 약정으로 하면 3개월 초과할 수 있는 거다. 틀렸고 5번은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갑이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어요. 전속중개계약 체결했는데 자기 친구랑 이렇게 거래를 했대. 가능한가요? 가능해. 운이 좋은 경우죠. 내가 집을 팔려고 하는데 친구가 사겠대. 팔 수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운이 좋은 거라서 위약금 이런 게 아니라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 주는 거죠. 비용 주는 거지 위약금 주는 게 아니다. 위약금 주는 건 세가 됐을 때 세가 된 거. 어떤 경우냐면 나 말고 딴 데 의뢰해서 거래한 거. 나 말고 전속중개계약은 나랑 체결했는데 딴 데 의뢰해서 거기서 거래했어. 나 세됐잖아. 위약금. 또 내가 소개했는데 나 빼고 둘이 만나서 직거래했다. 나 완전 세됐잖아. 위약금. 세가 됐을 때는 위약금. 세된 거. 지금은 세된 게 아니라 운이 좋은 거. 자기 친구랑 거래한 거잖아. 자기 친구랑. 그때는 중개보수 50% 주는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 챙겨주는 거다. 만약에 비용 쓴 거 없다 그러면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비용이니까. 됐고. 그래서 위약금 틀린 거다. 얘도 어렵지 않았어. 얘도. 그 다음 13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틀린 거. 자, 얘는 조금 어려웠어요. 얘는 사실 뒤에 부분에 있는 내용이잖아. 번호만 앞에 있는 거지. 부동산 거래 신고는 뒤에 나오는 거잖아. 번호만 앞에 있는 거고. 자, 1번 기재사항이 복잡하대요. 이 신고서를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바로 그냥 알 수 있어. 신고서를 보면 진짜 굉장히 복잡해. 칸이 빽빽해. 여유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뭐 더 적을 게 있으면 다른 데 해서 그렇게 첨부하는 거야. 신고서가 빽빽하니까. 여유 공간이 없으니까. 다른 데 적어서 이렇게 간인해서 첨부해라. 이렇게 돼 있고. 2번 얘는 뭐 잘 나오죠? 공급계약. 공급계약은 뭐다? 분양계약이다. 분양계약은 매매계약 1번 타자. 공급계약 분양계약이고 매매 1번 타자. 그리고 전매는 분양권 전매, 입주권 전매는 분양권 매매계약, 입주권 매매계약을 전매 이렇게 불러요. 공급계약은 분양계약, 매매계약 1번 타자고 전매는 분양권 매매계약, 입주권 매매계약을 전매 이렇게도 부르고. 그 다음 3번은 면적은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 그러니까 집합건축물이 아니면 그 밖의 건축물이잖아. 연면적이 맞지.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 지읒.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이니까.
집합 건축물이 아니면 그 밖의 건축물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연면적. 그렇게. 그 다음 4번이고요. 얘도 이제 두 번째 나온 거야. 처음 나왔을 때는 오른짐으로 나와서 별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틀린 걸로 해서 정답인데요. 얘가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법인이어야 돼. 법인이 임대주택 사업자일 때 그렇게 그렇게 체크 표시하게 돼 있어. 법인일 때만. 법인에 한해서.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 사업자는 상관이 없다고. 법인인 임대주택 사업자일 때 임대주택 분양 전환일 때 체크 표시해라.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은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 사업자 이게 틀린 거다. 법인인 임대주택 사업자에 하나요. 이렇게 돼 있다. 얘도 두 번째 나오는 거니까 다시 나올 수도 있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좀 어려웠어 얘는. 그다음 5번은 전매, 분양권, 입주권, 매매계약 전매라고 부르죠. 얘는 부가가치세 포함이죠. 돈 들어간 거 다 신고하잖아. 다 적어서. 그러니까 공급계약. 그러니까 작년에 33회 때는 공급계약이 나왔어. 그 정답으로. 공급계약일 때 부가가치세 포함.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매도 분양권 매매계약, 입주권 매매계약도 공급계약과 똑같아. 그 세 가지가 거의 세트잖아. 공급계약, 분양권 매매계약, 입주권 매매계약 이 세 가지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여기 부가가치가 있는 경우에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맞다. 근데 부동산 매매계약, 토지 매매계약, 건물 매매계약은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이고 공급계약 그리고 분양권 매매계약, 입주권 매매계약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이고 여기까지도 됐고 얘는 좀 어려웠다. 뭐 그냥 운이 좋으면 그냥 풀 수 있는 거고 틀린 거라서 아마 그래도 어떻게 하면 간신히 그냥 뭐 틀리셨어도 그러니까 틀리라고 내는 걸 틀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쉬운 거 실수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실수하면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시험 붙기를 바라면 그거는 수는 억지야. 그러니까 실수는 절대로 하면 안 돼. 우리는 무조건 실수를 줄이는 시험이다. 그래서 이게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는 거고. 그 다음 14번 확인 설명 틀린 거 1번 확인 설명서 작성이잖아요.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 전에 하는 거고 확인 설명서 작성은요.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계약서 쓸 때 하는 거야. 확인 설명인지 확인 설명서 작성인지 잘 봐야지. 지금 확인 설명서 작성이니까 중개 완성돼서 거래계약서 쓸 때 같이 쓰는 거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 쌍방 교부하고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 전에 누구에게? 취득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 따로, 확인 설명서 작성 따로 있잖아. 지금 확인 설명서 작성이었다. 그래서 중개 완성돼서 거래계약서 쓸 때 쓰는 게 맞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 쌍방 교부하는 거고 맞는 거. 2번은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요. 실제 채무액이 현재 채무액이야. 이거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요. 원칙은 그래. 제가 이것도 막 설명하고 했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근저당 이렇게 써 있으면 채권 최고액, 근저당 채권 최고액. 지금처럼 근저당 채권 최고액. 실제 채무액은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근저당은 그냥 채권 최고액 끝. 다만 문제를 풀 때 만약에 2번 지문 속에 채무 인수 조건 이런 말이 보인다. 그러면 실제 채무액도 확인해야 돼. 채무 인수 조건은 대출금을 떠안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를 사는데 그 대출금을 떠안겠대. 이게 채무 인수 조건이야. 그러면 실제 채무액을 확인해야죠. 그래서 매매대금에서 실제 채무액 빼고 차액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런 말이 보일 때만. 지금 2번 지문은 채무 인수 조건 이런 말이 없잖아. 그냥 근저당이니까 뭐만? 채권 최고액. 밑도 끝도 없이 지금처럼 근저당 써 있으면 채권 최고액 그렇게 해야 된다. 실제 채무액 확인할 의무가 없다. 판례가. 그 다음 2번이 틀렸고요. 3번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선관주의무가 있죠. 선관주의무. 중개는 위임과 유사해서 공통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선관주의무가 있다. 중개, 위임 공통점이었어. 그 다음 4번은요. 법에 확인 설명하라고 돼 있지 않은 것도 개공이 판단을 하는 거야. 이게 판례인데 중요한 거래요. 야, 이거 중요한 건데? 그러면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정확히 설명 다 잘 해줘야 돼. 그래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 설명하고 그러면 안 돼.
법에 없는 것도 중개 의뢰인에게 중요한 거다 그러면 다 설명을 해줘라 판례가. 잘못 설명하면 안 되고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됐고. 그 다음 5번은 갑이 개공이었어요. 개공이 확인 설명을 똑바로 못한 거야.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자는 건 확인 설명을 했는데 똑바로 못했어. 그럼 어떻게? 500과태료. 맞다. 소공이면 자격정지. 확인 설명을 아예 안 했대. 아예 설명을 안 해. 개공 500과태료. 개공은 문제가 안 돼. 개공 500과태료. 소공은 아예 설명 안 하면요. 제재 안 받아. 아예 설명 안 하면 그냥 잘라버리는 거야. 그냥.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인데 설명 안 하겠대. 잘라버려. 아예 넌 집에 가. 잘라버려. 근데 설명을 했는데 똑바로 못했대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은 건 확인 설명을 똑바로 못한 거. 그럼 어떻게 된다? 자격정지다. 그러니까 소공일 때 잘 봐야 돼. 아예 설명을 안 한 건지 똑바로 안 한 건지. 지금은 확인 설명 똑바로 못한 거다. 그럼 개공 500과태료, 소공은 자격정지. 그렇게요. 됐고. 예. 뭐 판례만 알고 있으면 아까 근저당 그 판례만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어. 됐고. 그다음 15번. 손해배상 책임 보장. 틀린 거. 1번. 갑은 개공인데 업무 시작 전까지 보험을 들어야죠. 마지막은 업무 시작, 업무 개시 같은 거야. 보험 드는 거는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된다고. 업무가 개시가 됐는데 보험이 안 들려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등록하고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 시작 전까지, 업무 개시, 업무 시작 같은 말. 냉면 개시 그러면 그때부터 냉면 시작, 냉면 파는 거잖아. 같은 말이다. 업무 개시, 업무 시작은 그 전까지 보험 들 것. 2번. 갑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인의 개인, 그러니까 2억 이상. 법인은 4억 이상. 분사무소 추가로 2억씩. 모든 특수법인 다 2천만 원 이상.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에 따라서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 다른 법률 나오면 특수법인. 특수법인, 모든 특수법인이 다 2천만 원 이상. 금액은 차이가 있어도 보험을 들어야 된다. 개인들은 2억 이상, 법인은 4억 이상, 분사무소 추가로 2억씩. 모든 특수법인 다 2천만 원 이상. 3번은요. 갑이 이제 보험금 줬어. 보험금 나간 거야? 그럼 다시 들어야 돼. 보험금이 나가면 중단되니까 다시 들 것.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하고 공탁은 부족액을 보전하고 그래서 15일. 다시 가입, 부족액 보전 며칠? 15일. 매년 나오는 숫자 15일. 다시 가입, 부족액 보전 며칠? 15일. 요 정도 우리 많이 봐서 외울 수 있어요. 다시 가입, 부족액 보전. 자, 짝꿍 바꿔치기 한 적도 있어.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하는 거야. 다시 가입. 공탁이 부족액 보전. 짝꿍도 맞춰야 되고 15일은 공통이고 15일. 맞고. 그 다음 4번은 자, 갑이 보험을 안 들고 일을 한 게 임의적 등록 취소, 상대적 임의적 등록 취소 할 수 있다요. 보험 안 들고 일하면 임등치. 자, 임등치는요. 업무정지가 가능해. 임등치는 두 가지가 맞는 표현.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고.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맞고. 임등치만 이렇게 두 가지가 맞는 표현이다. 임등치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다.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맞다. 임등치만 이렇게 두 가지가 맞는 표현이다. 임등치는. 절등치는요. 절대적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 하이한다. 그것만 맞고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만 맞아. 임등치만 이렇게 두 가지가 맞는 표현. 보험을 안 들고 일한 거 임등치다. 임등치니까 업무정지 할 수 있는 거다.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한다고. 업무정지 할 수 있다고. 임등치는 두 가지가 맞는 표현이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제가 요거 나올 거라고 했었죠. 그 다음 5번. 사무소를 빌려준 거 책임지죠. 이건 뭐가 키워드냐면 키워드가 없다는 게 키워드. 고의 또는 과실 그런 거 안 보여. 무과실 책임. 자기 사무소를 빌려줬잖아. 무과실 책임. 고의 또는 과실 없어도 책임져라. 개공인 내가 중개 행위를 했을 때는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고 행동을 했을 때 지금처럼 사무소를 빌려준 건 뭐다? 무과실 책임이다. 됐고 답은 4번이고 얘도 조금 어려운 문제야. 제재랑 같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됐고
근데 요건 뭐 나올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대비를 했거든요. 임등치가 두 가지 맞는 표현이고 요거는. 그다음 16번 틀린 거.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자격증 원본 게시이죠. 자격증 원본 게시예요. 원본인 건 세 가지예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 그리고 자격증. 자격증은 있는 사람 거 다 걸어야 돼. 다 원본 게시야. 등록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 신고확인서 원본, 자격증 원본. 근데 사업자 등록증은 원본인지 사본인지 말이 없어. 그냥 게시하면 돼. 사업자 등록증 게시. 이렇게요. 얘는 원본 사본 말이 없어.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원본 게시고, 사업자 등록증은 그냥 게시고. 그 다음 3번은 법인인 개공이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사용하여야 한다. 맞죠? 자, 법인인 개공 똑같아.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둘 중 하나 사용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똑같다고. 둘 중 하나 사용을 하여야 한다. 근데 부칙상 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하면 안 되고 부동산 중개는 사용을 해야 돼. 둘 중에 한 가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안 되니까 부동산 중개는 사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부칙상 개공은. 부칙상 개공은 옛날 복덕방 하시던 그분이잖아. 네, 그분들은. 됐고. 제가 이거 살짝 건드려서 자꾸 이게 뒤로 넘어갔군요. 그 다음 4번 법인인 개공 분사무소예요. 분사무소에서는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지. 주된 사무소 대표자. 법인 그러면 주된 사무소예요. 아무런 말도 없이 법인 주된 사무소. 얘는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 따로따로. 대표자 성명과 책임자 성명을 함께 표기한다. X 그런 거 아니다. 따로따로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5번 부칙상 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를 다 사용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부칙상 개공은 뭐는 된다고? 부동산 중개는 되고 부동산 중개는 사용을 해야 한다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안 되니까 부동산 중개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상 개공은. 얘도 어려운 거 아니었다. 얘도 많이 했던 거잖아. 그 다음 17번 교육 옳은 거. 1번 실무는 1. 그래서 1년 이내 받은 게 있어야 되고 1년 이내면 면제. 폐업 신고 400일 지났어. 1년은 365일. 1년 지났네? 실무교육 받아야지. 1년 지났잖아. 실무는 1이니까 1년 했던 거. 2번 중개보조원 무슨 교육 받는다? 직무교육. 지읒지읒.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소공은 실무교육. 직무교육은요? 교육시간이 3, 4시간. 3, 4시간. 연수교육이 12, 16. 12, 16. 빼면 4시간. 3, 4시간. 직무교육. 더하면 실무교육. 12, 16 더하면 28. 28에서 32. 4시간씩 차이가 나니까. 연수교육은 12, 16이고 직무교육은 3, 4시간. 5시간 X. 3, 4시간. 3번.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줘야죠. 연수교육은 통지가 있다. 개공, 소공 2명 받으니까 2년마다. 2년마다 하니까 2개월 전까지. 자, 이거를 X라고 하시는 분은 이것 때문에 그래. 법조문에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라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실무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2년이 됐어. 무슨 교육 받아야 돼? 연수교육. 그러니까 실무교육 받은 사람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 주라고 연수교육 받으라고. 또 연수교육 받았어. 2년이 또 됐어. 무슨 교육 받아야 돼? 연수교육. 그러니까 연수교육 받은 사람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법조문에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라. 개공, 소공 2명이니까 2년마다. 2년마다니까 2개월 전까지 그렇게 하는 거. 됐고. 그 다음. 답은 3번이었고 4번은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교육 시간은 36시간. 자, 실무 교육이 28에서 30이니까 36시간은 불가능해. 그리고 얘는 무슨 교육인지는 안 나왔잖아요. 얘는 요 중개 실무, 경영 실무에 대한 이 교육이 연수 교육일 수도 있어.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요 내용은 실무 교육과 연수 교육의 공통이야. 공통인데 실무 교육 이호도 틀렸고요. 실무 교육은 28에서 32. 연수 교육이도 틀렸어. 연수 교육은 12, 16이니까. 지금 36시간 교육 시간은 없어. 그건 안 돼. 그다음
5번은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하는 거죠. 자, 예방교육은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몇 글자? 10글자. 글자 수만 세라 그랬잖아. 예방교육 나오면 다 나온다.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10글자니까 10일 전까지 통지해야지. 7일 전까지 X. 아까 연수교육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고,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통지 없다. 통지 없고 걔네들은. 예방교육은 10글자니까 10일 전까지. 이렇게 된 거. 됐고. 그 다음 18번 얘는 틀리시면 안 돼. 요거는 얘는 틀리시면 안 돼요. 자, 제 수업을 들으신 분은 이건 틀리시면 안 돼. 우리가 예치 명의자, 예치 기간을 외웠어요. 예치 기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짝짝짝짝짝 은공채보신 대한민국 거기서 따온 거. 짝짝짝짝짝 은공채보신 이게 예치 기관. 여기다가 개공 전문회사 추가하면 예치 명의자. 그러니까 은공채보신은 예치 기관도 되고 예치 명의자도 되고 은공채보신 외우고 있는 거라고. 짝짝짝짝짝 은공채보신. 그거 진짜 우리가 칼같이 외우고 있다. 은공채보신은. 기업, 보험회사, 은공채보 된다고. 니은, 투자중개업자, 은공채보신에 없잖아. 디귿, 신탁업자, 은공채보신 있잖아. 니을, 한국지방재정공제 아니라고. 공제회 이런 거에 낚이면 안 되지. 은공에서 공은 공제사업자 협회라고. 은공, 공제사업자 협회. 이런 듣보잡 뭔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 공은 공제사업자 협회를 말하고 있는 거였다. 됐고, 이거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였고. 그 다음 19번. 19번은 우리가 이의제기를 했어요. 이의제기를. 그때 이제 이의제기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19번은 일단 답은 1번이었어요. 1번. 이의제기는 따로 설명을 드리니까. 그 다음 20번 중개부수 계산 문제가 거의 6년, 7년 만에 나왔나요? 자, 어떤 경우인지 잘 봐야 돼. 매매 임대차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있어. 동시에. 그리고 매도인이 임차인 됐어. 점유계정. 그러면 임대차는 못 받는다. 매매만. 매매만. 그리고 주택이니까 주택은 시험지에 있는 거대로. 시험지에 있는 거대로. 상가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외워서 푸는 건데 상가는 0.9%, 주거용 오피스텔 0.5%, 임대차 0.4%. 근데 주택은 시험지에 있는 거대로 하는 거다. 조례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해보면 자, 주택이니까 조례대로 하고 점유계정이니까 매도인이 임차인 된 거 매매만. 그리고 한 명 받는 거 보세요. 개공이 갑으로부터 갑 한 명 받는 거니까 곱하기 2하고 하는 거 아니다. 한 명 받는 거다. 그러면 매매가가 2억 5천 곱하기 0.004 조례. 시험지에 있는 거 찾아서 그냥 곱한 거야. 시험지에 있는 거대로. 주택은 시험지에 있는 거대로 그냥 하라고. 그럼 얼마예요? 100만 원. 100만 원이에요? 근데 문제는 160만 원으로 합의했대. 그래도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이 최고 한도예요. 주택일 때도 합의할 수 있어요. 근데 많게 합의하는 건 안 돼. 100만 원이 최고 한도야. 만약에 80만 원 합의했대. 그럼 80만 원이야. 지금 어떻게 했어요? 160만 원으로 합의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 초과 부분은 무효. 그래서 100만 원. 한 명 받은 거니까 100만 원. 그렇게 하는 거. 됐고. 어렵진 않았어. 요 정도도 우리가 다 대비를 했거든. 됐고. 좀 쉬었다가 이제 21번부터 40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1번부터 40번까지. 21번. 소공에게 금지되는 행위. 아까 1번 문제 나왔던 거네. 금지되는 행위. 뭐다? 불법인 거. 소공에게 불법인 거 찾아봐라. 기업. 소공이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했어요. 이게 불법이야? 소공 자격증이 있는데? 합법이죠. 소공도 공인중개사잖아.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불법 아니다. 니은. 니은은 우리가 이의제기를 했어요. 니은은. 그래서 일단 그때 설명을 드리고. 니은은. 그리고 디귿. 중개대상물 매매로 업으로 하는 거. 얘는 1년 1천짜리 금지행위죠. 금지행위는 소공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얘도.
우리가 이제 명초 판매 이렇게 막 외우거든요. 외울 때 1년 1천짜리 금지행위 개공부터 중개 보존까지 적용돼서 소공도 적용이 되니까 하면 안 되는 거야. 중개대상물 매매를 어부라는 거, 사고 팔고 차익 남기고 하는 거 소공에게도 불법이다. 리을은 특정 가격 이하로 물건 못 내놓게 유도하는 거,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우리가 제휴해 이렇게 하거든요.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얘는 누구든지 적용이 돼서 중개 의뢰인도 적용되고 소공도 당연히 적용돼. 왜? 누구든지 적용되니까. 소공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적용이 된다. 누구든지 적용되니까. 누구든지. 일단 니은은 이의제기를 했으니까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왜 했는지를 니은에 대해서. 그 다음 22번 얘는 제가 올해 나올 것 같다고 무조건 외우고 가라고 했어요. 자격정지는 6개월 아니면 3개월이야. 기간이. 그래서 6개월짜리 세 가지가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이게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이중 금지. 6글자니까 6개월 했던 거. 6개월짜리가 세 가지, 나머지는 3개월이고.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이중 금지. 6글자니까 6개월. 이렇게 외우고 가서 기억은 이중소속이니까 6개월. 니은은요? 서명, 점은 밑이에요. 점은 밑. 서명 날인을 안 했대? 자격정지죠. 6개월짜리가 아니니까 3개월이고. 근데 얘는 일을 했나 안 했나를 봐야 돼. 일을 했을 때 서명 및 날인을 안 했으면 자격정지 3개월. 일을 안 해서 안 했다? 그럼 제재 안 받는 거지. 소공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했을 때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을 했는데 안 했다. 일을 했는데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그러면 자격정지 3개월이고 일을 안 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 자격정지 안 받는 거고. 어쨌거나 6개월은 아닌 거야. 디귿, 인장, 자격정지 3개월, 6개월짜리가 아니니까. 리을, 확인 설명 똑바로 못했네?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은 건 똑바로 못한 거잖아. 아예 안 한 게 아니라. 자격정지 3개월, 6개월짜리가 아니니까. 6개월짜리 세 가지를 외우고 가는 거다.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세 가지는 자격정지 6개월. 요거 외우고 있었으면 그냥 할만했죠. 이렇게 됐고, 요거 이중 금지 6글자니까 6개월. 요거 참 잘 만들었다고 막 칭찬받고 했어. 나오니까 또 특히나. 그죠? 그 다음 23번 자, 행정 제재 처분 효과 있은 게 얘도 나올 것 같아서 대비하라고 했죠. 자, 1번 폐업했다가 재등록을 하는 거야. 행정 제재 처분 효과 있은 게는 폐업했다가 재등록을 하는 건데 폐업했다가 그 사람이 재등록을 하는 거죠. 사람이 같아야 돼. 다른 계공이 거기 등록하는 거 그건 이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어야 돼. 사람이 같을 때 폐업 전에 게 승계가 된다 그런 거지. 다른 사람이면 승계 문제가 안 생긴다고. 사람은 같아야 된다. 그래서 개인 하다가 폐업하고 법인 대표자가 돼도 승계가 돼요. 사람은 같잖아. 근데 지금 다른 계공이면 승계가 안 된다고요. 뭐 그런 문제가 아니야. 얘는 폐업했다가 같은 사람이 재등록했을 때. 2번은 업무정지 처분이 효과. 처분을 받은 거야. 처분 효과. 얘는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가 되죠. 불복기간이 지난 날이 아니라 처분일부터. 예, 폐업일 X. 폐업일로는 무려 3번이나 정답으로 나왔고 지금은 불복기간이 지난 날 X.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가 된다. 처분받은 기록이 처분일부터 1년간. 3번은요. 업무정지 안 받았어. 근데 폐업기간이 6개월이래. 재등록을 하면요. 업무정지를 한다고. 처분을 안 받았으면 폐업기간 계산해서 폐업기간이 1년 이하다. 그럼 업무정지 하는 거야. 1년 초과다 못하는 거고. 지금 폐업기간이 6개월. 1년 이하니까 업무정지 할 수 있다고. 만약에 등록 취소라면 폐업기간이 3년 이하. 등록 취소하고 3년 초과 못하고. 이렇게. 이따 다시 정리해 볼게요. 됐고. 그래서 폐업기간이 6개월이니까 1년 초가 안 됐으니까 업무정지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 다음 4번은 폐업했다가 재등록을 했을 때 폐업, 사유, 기간 고려하라고.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그런 광고 있잖아. 저만 하는 거야? 이런 광고? 고려신용정보 광고야. 제발 고려신용정보에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막 홍보하고 다닌다고.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고려하라고. 고려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고려하라고. 그 다음 5번. 자, 처분을 받았어요. 처분을 받았으면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기간을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2022년 4월 1일이고 2023년 3월 2일이면 1년 이하네. 그러니까 승계가 되죠. 1년 이하니까. 1년 초가면 승계가 안 되고. 그래서 다시 이것만 잘 보고 가는 거야. 이거. 처분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보는 거죠. 처분 받았나 안 받았나. 처분을 받았으면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기간 계산해서 1년 이하 승계되고 1년 초가 승계 안 되고, 처분을 받았으면, 처분을 안 받았으면 폐업기간 계산해서 1년 이하 업무정지하고 1년 초가 못하고, 3년 이하 등록 취소하고 3년 초가 못하고. 뭐를 계산할지 알면 할만하다. 그러니까 다시 가서 보면 얘는 처분을 받았으니까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기간을 계산하는 거야. 그랬더니 11개월, 1년 이하니까 승계가 된다. 맞는 거라고. 됐고, 만약에 13개월 됐대. 그럼 1년 1개월이니까 승계가 안 되지. 지금 11개월이니까 승계가 되는 거고. 답은 그래서 5번. 5번. 그 다음 내년에 35회 때 또 나와요. 이거 계속 보셔야 돼. 이거 열심히. 24번 자격 취소 틀린 거. 1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청문 거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청문 거치죠. 누가 한다? 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교부한. 됐고, 개설 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등록증을 등록관청이 주지 무슨 시도지사가 줘. 아, 근데 이거 언뜻 보면 낚일 수 있어요. 저도 지금 간만에 다시 보니까 긴가민가 해. 자격 취소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 교부한. 근데 그게 자격증을 교부한. 이 등록증을 교부한. 이 치사빤스 똥빤스. 적어놔. 치사빤스 똥빤스. 자격증을 교부한. 2번은 자격 정지인데 딴 데 취업했어요. 자격 취소해야 한다. 맞죠? 정지인데 딴 데 취업하면 취소해야지. 부양지역에서 정지인데 일했다 취소. 정지인데 딴 데 취업했다 취소. 정지인데 뭐 하면 취소. 자격 정지인데 딴 데 임원됐어요. 또 정지를 줄 수 없잖아. 어차피 정지인데 바로 취소 들어가야지. 정지인데 뭐 하면 바로 취소. 1번이 틀렸고 2번 맞고 3번은 증반납은 7일 빨리빨리. 아까 했던 거. 인장 변경 등록 7일. 취소 증반납 7일. 전속중개계약 정보공개 7일. 세 가지 7일짜리는 외우고 간다. 우리가. 그 다음 4번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는 5일 이내에 이를 국장에게 보고하는 게 맞는 건데요. 맞는 건데 올해 11월 16일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거 촬영할 때 이제 지난주에 11월 16일 얼마 안 됐죠. 개정이 됐어. 그래서 개정된 법으로 따지면 얘는 틀렸어. 개정이 돼서. 이 차는 개정이 잘 되니까.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개정이 안 됐다고. 지금 어떻게 되냐면 5일 이내 국장 보고 다른 시도 통지가 아니라 이렇게 안 돼 있고, 지금은 5일 이내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라. 국장에게도 보고가 아니라 통보야. 이제 통보. 그래서 개정법으로 따지면 얘는 이제 또 틀린 거야. 국장에게 보고가 개정이 됐다. 11월 16일에. 그 다음 5번.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은 1번이었어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게 맞은 거였다고. 문제가 나왔을 때는 지금 11월 16일에 개정돼서 개정법에 따르면 이제 틀린 게 된 거지.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풀 때도 개정된 거 반영되어 있는 거 그런 걸 푸셔야 돼. 아무거나 막 풀고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이 차는 특히 개정이 잘 되니까. 그래서 기출문제 저한테 질문하신 거 보면 대부분 개정된 거 반영 안 된 거 막 질문하신 분들 꽤 많아. 그런 것들. 그럼 안 된다.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거야, 그런 건. 그 다음 5번. 분실로 인해서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내야죠. 자격증 반납에는 사유서가 있어. 등록증 반납에는 사유서가 없는데.
그러니까 자격 취소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청문도 있죠? 자격 취소는 청문도 있고, 그 다음 5일 이내 국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도 있고, 5일장, 우리가 5일 이내 국장, 시도지사 통보, 그것도 있고요. 증만납도 있고, 7일. 사유서까지 있다고. 자격 취소는 모든 게 다 있다, 모든 게. 내년에도 또 나올 거예요. 개정된 것까지 있으니까 5일 이내 국장 보고가 아니라 5일 이내 국장 통보로 바뀌었다. 그 다음 25번 협회 옳은 거 쉬웠어요. 1번 총회 의결 내용을 총회가 창립총회가 아니라 얘는 사원총회 설립된 다음에 사원총회가 의결하면 지체 없이 국장 보고 국장이 감독권자거든. 협회에서 국장 보고. 2번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설명드렸었는데 선택이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가 선택이지 홈페이지에 게시를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홈페이지에 게시는 무조건 하는 거야. 선택사항은 일간신문, 협회보 공시할 때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는 무조건 해야 되고 지금은 일간신문 공시랑 홈페이지에 게시를 선택하는 거잖아. 이건 아니라고. 홈페이지에 게시는 필수, 선택은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 이게 선택. 3번 얘는 협회 창립총회 그렇죠? 특별자치도에서 20명 이상이어야지. 우리가 서울에서 100 나머지 광도 특별자치도 20명 이상에서 120시 했던 거고 자 얘도 제 수업 들었으면 틀리지 않아. 왜냐면 그림으로 외웠거든. 발 300 발기인 300명 발바닥 그린 거야. 발 300 눈썹 눈 발바닥 그리고 300 6 코 600 눈동자 600 창리면서 이빨 600창 이 사람 이름 120시 101수업 동생 120시 서울에서 100 나머지 광도 특별자치도 20 120시 10이 아니라 120시 101수업 동생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10명이 아니라 20명이지. 그림 발 300 발기인 발 300 발기인 300명 600 6코 600 창문 이빨 이 사람 이름 120시 그림으로다가 우리가 외웠다. 그 다음 4번은 작년 올해 계속 나왔죠. 공제료 수입액이 100분의 10 이상 작년에는 정답으로 100분의 20해서 100분의 5x 100분의 20x 100분의 10 이상 그렇게 되고 그 다음 공제사업을 별도 회계로 관리를 해야 된다. 공제사업은 중요한 사업, 중개의뢰인에게 보험금 주는 중요한 사업이라고요. 그래서 돈이 섞이면 안 된다. 공제사업은 별도 회계로 관리하고 여기까지 그렇게 보고 됐고 그 다음 26번도 우리가 이의제기를 했으니까 기억이랑 디귿 다 이의제기를 했어요. 이따가 왜 했는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얘는 넘어갈게요. 이따 이의제기할 때 설명하면 되니까. 그 다음 27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죠. 옳은 거 1번 매수신청 대상물과 중개대상물은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등기 건물 중개대상물도 되고 매수신청 대상물도 된다고.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도 경매로 넘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입찰서면 써주는 거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뭐 간단하다. 중개대상물과 매수신청 대상물이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다 그냥. 그 다음 2번은요. 매수신고란 말이 보이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차순위 매수신고인 지위를 포기하는 것도 해줄 수 있다. 왜? 매수신고란 말이 보이니까. 매수신청, 매수신고, 입찰 이런 말이 보이면 경매 관련해서 해줄 수 있는 거다. 경매 냄새가 물씬 풍기잖아. 매수신청, 매수신고, 입찰 이런 말이 보이면. 지금은 차순위 매수신고, 매수신고란 말이 보이잖아. 할 수 있는 거다. 3번 소공은 안 된다고. 안 되는 애들 3명 외우고 있어야 돼. 그냥 공인중개사 X, 소공 X, 부칙상 개공 X. 할 수 있는 사람도 외우고 있어야 돼.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인 개공 그 둘만.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법인인 개공이 중개업 하면서 같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안 하니까 안 되고 소공은 경매 관련 일을 못 해요. 안 되고 부칙상 개공도 경매 관련 일을 못 해. 안 되고 안 되는 애들 3명.
번갈아 가면서 잘 나오죠. 할 수 있는 애는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인 개공 그 둘만 중개업하면서 같이 하는 거다. 그렇게 했던 거. 그 다음 4번 매수신청 대리인 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지방법원장, 지방법원 가서 등록하는 거예요. 이건 경매잖아. 법원 가서.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 그렇게 막 비교했었죠. 경매에서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 지방법원장이 법원을 말해. 법원, 지방법원장.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 따로따로 있어요. 실무교육인지 등록인지. 지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잖아. 등록. 그러니까 지방법원장. 5번. 직접 출석해야죠. 그래서 개피곤, 개짜증 이렇게 하는 거야. 심부름이 안 돼. 야 소공 너 심부름 갔다 와. 안 된다고. 날씨가 막 너무 추워. 어우 추워. 내가 가야 돼. 직접 가야 돼. 개피곤, 개짜증 얼마나 피곤한 일이야. 갔다 오면요. 직원들 뭐 하겠어. 날씨 추우니까 호빵 먹고 있어. 호빵. 응? 야채 호빵 먹고 있다고. 야채 호빵. 짜증나게. 맛있는데 그거. 내 것도 남겨주지. 호칭기 사다가 막 돌리고 있어 거기다. 개피곤, 개짜증. 대리 출석이 안 된다. 심부름을 못 시켜. 본인이 개공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그렇게요. 그다음 28번은 자,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뭐 저도 사실 처음 본 문제야. 틀리라고 낸 건 어쩔 수 없잖아. 틀려야지. 자, 답이 2번인데 여기서 단독주택에서 다중주택은 제외예요. 공동주택에서 뭐는 제외일까? 기숙사는 제외 이렇게 돼 있듯이. 단독주택에서 다중주택인 경우 그건 안 돼. 다중주택은 제외. 공동주택에서는 기숙사 제외 그렇게 돼 있어서 답은 그래서 2번이고 다들 시험장에서 처음 본 문제일 거예요. 그런 것들. 틀리라고 낸 거 한 두 문제는 진짜 모르는 게 나와. 처음 본 게. 그거 그냥 틀려야 돼. 어쩔 수 없어. 왜 한 문제만 내는 게 아니라 두 문제 내냐 제가 여쭤봤더니 한 문제 내면 찍어서 맞추는 사람이 있대. 이상하게 만점자를 싫어해. 작년에는요 문제가 쉬워서 만점자가 꽤 있었어. 중개사법. 그게 좀 기분 나빴나 봐. 그래서 올해는 좀 이상한 문제 두 문제 깔아놨어. 이게 그거야. 틀리라고 낸 거. 그 다음 29번 자, 주택임대차 신고죠. 요거 올해 나올 때 됐다고 이제 대비하라 그랬어요. 이 정도 어렵지 않았어. 보증금 3억이에요. 신고해야죠.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 둘 중에 한 가지 충족하면 신고하는 거다. 6천에 30은 신고하지 않는다. 초과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증금 3억이다. 신고해야 돼. 6천만 원 초과된 거니까 신고할 때 그때 오른 거 기억. 보증금이 증액됐대요. 단독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공동 신고하는 거야. 증액, 감액 다 신고해야 돼. 3억에서 2억으로 감액됐대. 신고해야 돼. 4억으로 증액됐대. 신고해야 돼. 공동 신고하라고. 근데 3억 그대로 기간만 연장됐어. 신고하지 않는다. 금액은 그대로 증감 없이 증액 감액 없이 그대로 기간만 연장하면 신고하지 않고 증액됐다 신고해야 되고 감액됐다 신고해야 되고 공동신고. 니은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가 의제가 되죠. 의제 규정들 제가 나올 것 같다고 몇 가지 정리한 것 중에 있었어. 요거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 의제가 된다. 그리고 또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확정일자 부여도 의제가 된다 그랬죠. 근데 요거는 뭐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서 신고했을 때 그럴 때 그런데 뭐 그걸 몰랐어도 요거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 의제된다. 요건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건 아마 풀었을 거야. 의제 규정들. 또 하나 더 외운 거 있었는데 전자계약 체결하면 또 신고가 의제가 되죠. 전자계약 체결에도. 그런 의제 규정 그 정도는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그래서 얘도 어려운 거 아니었다. 그리고 지역 요건이 나왔으면 좀 어렵죠. 지역 요건. 이게 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시, 구는 광역시 경기도군으로 한정, 구는 자치구 막 하고 외웠던 거 그거 안 나오고 오히려 이렇게 나왔네. 쉽게 나온 거예요. 쉽게. 그 다음 30번 장사법 틀린 거 얘도 틀리라고 낸 거야. 틀린 건데도 풀기 어려워. 1번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 그리고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가 맞죠?
개인은 30, 개인은 30, 가족 100, 종중문중 1000, 법인은 만이 아니라 10만, 100, 1000, 10만, 또 법인은 10만 이상 다 이하인데 그렇게. 그리고 이건 제가 설명드렸었어. 얘는 왜냐면 두 번째 나온 거거든. 얘도 지금까지 해서 개인묘지는 이게 개인묘지예요. 개인묘지. 자, 개인묘지. 그러면 개인묘지가 30이거든요. 30이 여기 요 주변 면적까지 해서 30인 거야. 그러니까 여유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개인묘지도 여유 공간이. 그래서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추가로 이렇게 설치해도 얘도 개인묘지야. 그러니까 개인묘지라고 해서 분묘가 무조건 한 기다. 그건 아니에요. 두 기 있을 수도 있어.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추가로 이렇게 설치해도 얘도 개인묘지라고.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개인묘지. 그러면 개인묘지는 신고하는 거거든요. 신고. 개인묘지는. 그래서 그 전에 나왔던 건 이렇게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했대요. 그러면 신고해라. 맞다고. 왜? 개인묘지니까 신고해라. 아까 얘도 개인묘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해도 개인묘지. 개인묘지는 뭐 해라? 신고해라. 그래서 이것도 개인묘지니까 신고해라. 그 다음 3번은 법인묘지만 도로 요건이 있더라고요. 법인묘지만. 이것도 아마 다 처음 보는 거야. 근데 4m가 아니라 5m. 그러니까 풀기 쉽지 않지. 3번과 4번은 다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근데 거기서 답이 있으니까. 4번 4m가 아니라 5m고, 자, 얘는 이제 화장했어요. 화장한 다음에 묻을 때는 화장은 부피가 좀 줄어들었으니까 깊이가 30cm 이상이면 돼. 근데 그냥 화장, 그냥 매장을 한대. 화장하지 않고 그냥 바로 매장을 하는 거야. 그때는 1m 이상이어야 돼. 깊이가. 근데 화장을 하면 부피가 줄어드니까 그때는 30cm 이상이면 되고, 그냥 매장하면 1m 이상 깊이가. 깊이. 얘도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냥 매장하는 건지 화장 후 매장하는 건지 좀 구분해서 35회 때 내년 시험에 좀 대비해야 돼. 얘도 다시 나올 수도 있겠어요. 제가 보기엔. 왜냐면 도로 요건이 다른 묘지는 없다니까. 도로 요건이. 법인 묘지만 이 도로 요건이 있어요. 법인 묘지만.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요. 그 다음 5번 사단법인만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재단법인만. 사단법인은 안 되고, 제가 말을 잘못했네. 재단법인만. 사단법인은 안 된다. 법조문에 재단법인의 하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재단법인만 법인묘지 만들 수 있다. 사단법인은 안 되고, 사단법인은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니까 맞잖아. 그렇게 되고 됐고. 그래서 아까 틀리라고 낸 문제 이렇게 두 문제, 이런 것들. 그 다음 31번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틀린 거. 얘 부동산 거래 신고는 쉬웠어.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1번 신고할 때 실제 거래 가격 신고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가 다른 말로 하면 실거래가 신고야. 실거래 가격을 신고한다고. 실거래가 신고. 2번 직거래일 때 매도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매수인이 단독 신고할 수 있죠. 일방이 거부하면 타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한 다음에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해지 등 신고인데 단독이 아니라 공동 신고야.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해제 등 신고. 어떻게 신고해라? 공동 신고해라. 부동산 거래 신고도 공동 신고, 해지 등 신고도 공동 신고. 단독 신고하는 게 아니라 공동 신고. 그래서 3번 틀렸어요. 그 다음 4번은 개공이 매매계약서 작성 교부했대. 중개거래. 개공이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했다. 이게 이제 중개거래란 얘기예요. 중개거래. 중개거래니까 개공이 거래계약서 써서 준 거잖아. 중개거래일 때는 누가 신고한다? 개공이 신고 의무자다. 중개거래일 때.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고, 중개거래다 개공, 직거래다 거래 당사자 따로따로. 근데 이제 해지 등 신고는 주어를 봐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일 때는 개공이 의무, 직거래일 때는 당사자가 의무. 근데 해지 등 신고는 무조건 누가 의무? 당사자가 의무. 거래 당사자가. 개공은 할 수 있는 것뿐이에요. 개공이니까 해지 등 신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개공은 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라. 거래 당사자는 공동 신고 의무고. 그래서 해지 등 신고가 나오면 주어를 보라고 제가 그랬잖아. 주어를 보라고. 지금처럼 개공은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당사자, 거래 당사자는 공동 신고 하의한다. 의무고.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는 개공이 의무,
직거래면 거래 당사자가 의무 따로따로고 됐고 얘도 어려운 거 아니었다. 이 정도는. 그 다음 32번 경매 틀린 거 얘도 우리가 이의 신청했어요. 1번에 대해서 이따 설명드리고 2번은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어. 그러면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생긴 유치권이니까 대항할 수가 있죠. 대항력이 있다고. 경매가 개시된 후에 생겼으면 너무 늦게 생겨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데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생긴 거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인수가 되니까 대항할 수 있다고. 그 다음 3번 최선순위 지상권은 그냥 인수야. 지상권은 배당 요구 이런 게 안 돼요. 선순위면 인수, 후순위면 소멸. 지역권도 똑같아. 전세권만 선순위, 인수, 배당 요구하면 소멸, 후순위는 소멸. 전세권은? 근데 지상권, 지역권은 선순위다, 인수, 최선순위다, 인수, 후순위다, 소멸. 그렇게 하는 거고. 배당 요구가 안 된다고. 지상권, 지역권은. 전세권은 배당 요구가 가능한 거고. 전세권만. 이따 다시 이의제기할 때 그때 설명드리고요. 1번 지문은. 그 다음 4번은 후순위가 경매 신청해도 선순위 저당도 소멸하죠. 왜? 모든 저당은 매각, 경매로 소멸한다. 후순위가 경매 신청해도 선순위 저당도 그냥 소멸이야. 아니 후순위가 있는데 선순위가 야 너 건방지다. 나 소멸 안 돼. 그게 아니라 소멸. 모든 저당, 근저당 소멸된다. 누가 경매 신청이나 상관없다. 그 다음 5번 배당 요구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요. 무슨 말이냐면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경매하고 하기 전에 매각이 이제 경매하는 거잖아. 그 전에 배당 요구가 다 끝나야 돼. 여기서는 막 경매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막 배당 요구하고 이거 너무 정신 사납잖아. 배당 요구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이 말은 이제 배당 요구 다 끝나면 이제 경매가 들어가겠다 그런 말이에요. 답은 1번인데 1번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제기를 했다. 이따 설명드리고. 그 다음 이의제기 꽤 많이 했어 올해. 그러면 작년에 이의제기를 별로 안 했거든. 작년에 문제가 쉬워서 그냥 넘어갔더니 올해 이 꼴 난 거야. 문제를 이렇게 냈어. 그래서 이의제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의제기는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출제위원들이 약간 쫄아. 귀찮잖아. 자꾸 이의제기 걸리고 하면. 그래서 이제 좀 쉽게 내 그냥. 그럴 때는. 근데 올해는 이제 작년에 이의제기 별로 안 했더니 올해 이제 문제 조금 어려워지고 또 이의제기 이제 올해는 많이 했으니까 내년엔 또 쉬워지겠죠. 그 다음 33번도 우리가 많이 봤던 거예요. 얘도. 그리고 이제 저 말고 모든 교수님들이 다 설명하고 모의고사에도 다 나와서 이건 뭐 그냥 틀리신 분이 없어. 외국인 계약 체결할 때 무슨 계약인지 잘 봐야 돼. 지금 기억처럼 무슨 계약이야? 토지 매수, 매매 계약이야. 그럼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죠. 매매 계약은 외국인도. 근데 니은처럼 증여래 증여는요? 60일 이내 특례상 신고하는 거지. 계약 종류에 따라서 신고가 다르다. 매매나 공급 계약은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교환, 증여는 60일 이내 취득 신고. 계약이 아니면 6개월 이내 신고. 계약이 아니면 상속은 계약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6월에 100 계약이 아닌 거, 계약 외, 계약이 아닌 거, 계약 외는 6월에 100 6개월이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월에 100 막 그렇게 외웠던 거. 6개월. 6개월. 어려운 거 아니었다. 자 보세요. 숫자 문제 되게 많아. 그래서 중개사법에 모든 숫자를 다 외우셔야 돼. 제가 한번 숫자만 쭉 정리해서 한번 강의해 드릴게요. 숫자만 정리해서. 그런 것들도 필요해. 그것도. 그 다음 34번 토지거래 허가 옳은 거. 자, 얘는 토지거래 허가를 가장한 뭐다? 유동종 무효. 민법 문제. 유동종 무효.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하면 무효인데 유동종 무효.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야. 민법 문제예요. 민법 문제. 그 다음 니은은 유동종 무효의 상태에서 어떤 효력이 발생하지 않냐면 물권적인 효력도 없지만 채권적인 효력도 없어. 유동종 무효도 무효니까 채권적 효력도 없어서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채무가 없는 거야. 채무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매매대금 지급 의무 이런 게 없다고.
채무가 없으니까 채무불이행 성립이 안 돼. 채무가 없는데 채권, 채무가 성립되지 않는다. 무효라고. 유동종 무효도 무효라고. 채권적 효력 없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이해가 되시나요? 민법 시간에 배운 거잖아. 민법 문제라고, 민법 문제. 그 다음, 디귿은 무효에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원칙이야. 무효에 자기 때문에 무효가 된 거래. 그래도 그 무효 주장할 수 있다고. 됐고, 얘는 토지거래 허가를 가장한 민법 문제. 그런 것들. 그 다음 35번 포상금 시즌 2.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한한 법이니까 시즌 2예요. 시즌 2는 한 해 건너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금 그래. 그래도 일단 볼게요. 시즌 2. 기업 가명일 때는 포상금 안 주죠? 우리가 익명 가명이면 줄 수가 없다고 공명에 이렇게 외우거든요. 공무원한테 안 주고요. 익명 가명 안 주고요. 해당 위반 행위 한 사람도 안 줘. 공무원이 신고했대. 자기 일 때문에 신고한 건데 그거 왜 줘? 익명 가명 줄 수가 없잖아. 자기가 위반하고 자기가 자기를 신고해 안 준다고 그런 거. 포상금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익명 가명 안 주는 거다. 니은은 시즌 2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한한 법 시즌 2, 공인중개사법 시즌 1. 시즌 1은 1개월 이내, 시즌 2는 2개월 이내 그렇게 해야지. 1개월 이내 틀렸잖아. 시즌 3는 없다고. 시즌 3는 시즌 1, 2만. 시즌 1 공인중개사법 1개월 이내, 시즌 2 지금처럼 부동산 거래 신고 등한한 법 시즌 2 2개월 이내. 그래서 시즌 1, 2로 나누고 이건 쉬운 거지. 디귿은 얘도 제가 진짜 너무 강조했잖아. 시간차가 있나 없나 보는 거. 두 명일 때 특히 두 명. 두 명일 때 각각이니까 시간차가 있는 거야. 그럼 먼저 한 사람에게 공동으로 했대요. 두 명인데 공동으로 했어. 공동은 시간차가 없으니까 균분. 각각은 시간차가 있으니까 먼저 한 사람에게. 두 건은 틀리면 안 돼. 두 건은 무조건 시간차가 있는 거야. 두 건은. 한 건, 두 건. 먼저 한 사람에게. 두 명일 때 각각 시간차가 있다. 먼저 한 사람에게. 그렇게. 지금까지 나온 포상금 시즌 2 문제 중에서 제일 쉬웠어. 그 전에 있던 문제들은 다 너무 어려워. 근데 이 정도는 풀만해. 아마 시험장에서도 그냥 쉽게 그냥 풀었을 거예요. 이 정도는. 그 다음 36번 집합건물 또 나왔죠? 또 나왔는데 역시 민법 문제예요. 민법 문제고 제가 뭐 민법 선생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근데 딱 보니까 답은 보여. 5번. 그죠? 구분 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래. 전원에게. 그러면 구분 소유자 전원 집회 결의로 결정하는 거지.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 소유자만이 아니라 구분 소유자 전원 그렇게 해야지.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거잖아. 이거는 제가 몰라도 그냥 답을 찍겠어. 이 정도는. 여러분은 뭐 당연히 풀었겠지. 1차, 2차 종합으로 하셨으면. 최근에 중개사법 고등점은 동차로 하시는 분들이야. 왜냐면 민법 문제가 대거 나오니까. 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민법 문제가 막 나오면 아까 유동종 무효 이런 것들 민법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나 2차만 하는데 민법 공부를 따로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거 아니야. 그냥 작년에 했던 걸로 그냥 버티는 거고 민법은 공법이나 또 공시세법 좀 더 하면 되지. 2차만 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민법을 더 공부하고 그건 아니라고. 그거는 공법을 더 하시라고. 공법을. 그래서 2차만 하시는 분이 중개사법 점수가 막 최고 고득점은 안 나와도 2차 평균 점수는 훨씬 높아요. 왜냐면 공법이나 공시세법 점수가 잘 나오니까 그분들은. 2차만 하면 전 과목을 그냥 빡세게 하는 거야. 2차만 하면. 동차로 했을 때는 중개사법 고득점 점수 보태기 그렇게 하는 거고. 됐고. 그 다음 37번. 자, 주임법 적용 범위 틀린 거. 또 너무 쉬웠어. 미등기 주택. 주택이 미등기 전세기야. 전세인데 등기 안 한 거. 미등기 전세도 제가 이거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채권적 전세 같은 말이고. 전세인데 등기 안 하고 전세 사는 거 적용이 된다. 채권적 전세도 적용된다. 그렇게 하는 거. 채권적 전세도. 적용되는 걸로 주임법, 상위법 공통 제일 많이 나왔고 일시 사용 임대차가 명백하다. 이건 적용 안 되는 걸로 제일 많이 나왔고 주임법, 상위법 공통이니까.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 적용된다. 적용되는 걸로 제일 많이 나왔고 또 나왔네.
그 다음 니은 주거용 건물만 적용되는데 그거를 사실상 실제로 판단하죠. 공부상 표시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등기부 건축물 대장이 아니라 사실상 실제로 판단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자,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발행 채권. 소액임차인 나오면 뭐다? 최우선 면제권. 배당 요구 채권이에요.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은 달라고 해야죠. 달라고 안 하면 안 줘. 임차권 등기가 있으면 배당 요구 안 해도 주는데 등기 안 했잖아. 그러니까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은 배당 요구 채권이다. 배당 요구 채권이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한다고. 달라고 해야 준다고. 통상적인 임차인들. 2명만 빼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를 격려한 임차인 그리고 강제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 그 2명은 배당 요구가 불필요한데 통상적인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가 필요하다. 우선 매제권, 최우선 매제권, 배당 요구 채권이다. 그렇게 하죠. 됐고 어려운 거 아니었고 그 다음 38번 분묘기지권 조금 어려웠어요. 틀린 거. 자 기억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했어요. 제가 이 토지 소유자 뭐라 그랬어? 내 땅인데 야 니네 조상 묘가 있어도 돼 라고 승낙을 해줬대. 이 토지 소유자 적어놔야지. 쿨한 사람. 야 이러기 쉽지 않지. 자기 땅인데 남이 묘가 있어도 된다고 승낙을 해줬대. 쿨한 사람. 그럼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료는요? 약정에 따라가요. 약정에. 그 토지 소유자가 지료 내놔 그러면 주는 거고 공짜야 그러면 공짜인 거야. 근데 그 지료지급 약정은 분묘기지 승계인에게도 미치죠. 그러니까 무상이었어? 그러면 분묘기지가 그 토지예요. 토지를 산 사람도 계속 그냥 무상인 거야. 근데 유상이었어. 그럼 그냥 유상이고 지료지급 약정은 승계인에게도 계속 미친다. 승계인에게도. 그죠? 분묘기지가 토지를 말한다. 토지 승계인, 토지 산 사람에게도 계속 미친다고. 이렇게. 판례죠. 니은은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 물권, 채권이 아니라 물권. 디귿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했으니까 수요취득 안 되죠. 전에 설치한 건 수요취득이 되는데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했잖아. 20년 지나도 수요취득 안 된다. 걸리면 뺀다. 걸리면 뺀다.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 기억이 조금 어려웠죠. 기억이.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했고 그때 지료지급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은 분묘기지 승계인에게도 계속 미친다. 그렇게 된다. 그 다음 39번 토지거래 허가. 얘가 이제 레알 토지거래 허가. 너무 쉬운 거.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답은 1번. 7일이 아니라 05 이렇게 외워주니까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05 07X 071이 있어? 07은 거 아니잖아. 05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05 2번은 이 신청이니까 1개월이죠. 이 제기라면 30일이야. 지금 이 신청이잖아. 이 신청 1개월. 이 제기는 30일이고 3번 사용대차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죠. 왜냐면 무상이니까. 증여나 사용대차는 무상이니까 허가받는 거 아니에요. 무상은 유상이 계약. 그것도 소유권 플러스 지상권도 허가받는 거이고 지상권도. 토지거래 허가는 지상권도. 사용대차 무상이니까 허가받는 거 아니다. 증여도 마찬가지고 무상. 그 다음 4번은 허가 불허가 처리기간 15일인 거. 허가 불허가 처리기간 15일. 선매 협의를 시작하는 거 15일. 이행명령 이행기간 3개월 이내 문서로 하고 그리고 이의제기 30일. 그 네 가지 빼고 잘 모르겠으면 다 1개월. 허가 불허가 처리기간 15일. 선매 협의를 시작하는 거 15일. 이행명령 이행기간 3개월 이내 문서로 하고 이의제기 30일. 그 네 가지 빼고 잘 모르겠으면 1개월.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외우고 가요. 그래서 아까 이 신청은 1개월인 거야. 이 제기는 30일인데. 이렇게. 매수 청구도 1개월인 거고. 선매에서도 잘 모르면 다 1개월인 거고. 선매 협의를 시작하는 거는 15일이지만. 숫자들은 다 외워야 된다. 그 다음 5번은 매수 청구니까 그렇죠? 불허가 처분 시 하는 게 매수 청구잖아. 얘는 1개월 이내 한다고. 불허가 처분 시 매수 청구. 선매는 허가 신청 들어오면 하는 거. 선매는 허가 신청 들어오면 허가 불허가 하기 전에 선매. 매수 청구는 불허가 처분 시.
그것도 1개월 이내 하는 거다. 아까 1개월이 아닌 거 4가지. 다시 허가불허가 처리기간 15일, 선매 협의를 시작하는 거 15일, 이행명령 이행기간 3개월 이내 문서로 하고 이의제기가 30일. 다른 건 다 1개월. 매수 청구 1개월. 이의 신청 1개월. 선매에서도 처음 보는 건데 1개월. 잘 모르겠으면 1개월. 이렇게. 그다음. 자, 이 40번도 우리가 이의 제기를 했어요. 일단은 특이하게 이자간 명의신탁이 나왔어. 특이하게 이자간 명의신탁. 그러면 약정은 무효죠. 약정 무효, 등기 무효니까. 종중 배우자 종교된 차 아니면 친구가 아니면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이자간에서. 그럼 이제 누가 소유권자예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니까 돌아가서 다시 신탁자가 소유권자잖아. 신탁자가. 그럼 신탁자는 등기를 받아올 수 있다고, 그 부동산 다시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야, 등기 다시 내놔. 된다. 왜냐면 이게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해당한다가 아니라 해당하지 않는다. 볼 수 없다니까 맞는 거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라고. 불법 원인 급여는 신탁자가 다시 달라고 못하는 거야.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신탁자가 소유권에게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해서 다시 등기 받아올 수 있잖아. 부동산 다시 받아올 수 있다고.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이게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고 이거. 됐고. 문제는 디귿. 그래서 디귿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 제기를 했죠. 디귿도.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고 이제 이의 제기 문제들만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의 제기만.